여전히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자, 지난 35년간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에 대한 정보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더 의미 있게 살펴볼 점 알아보겠습니다. 자, 2018년 현재 한국인의 암, 그 첫 번째. 한국은 암 치료 선진국, 암 생존율 70% 돌파. 와. 오, 네. 교수님, 이 정도면 꽤 높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암 치료 성적에 대해서는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 25년도, 아까도 보효 씨가 나왔지만 90년대 초반만 해도 암이 진단되면 60% 이상 치료 못하고 사망하는 것이 현실이었거든요. 네. 이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암 치료 성적이 점점 좋아져서 2000년도 초반에는 한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암을 완치시킬 수 있었고 네.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11년도에서 15년도까지 암 치료 성적이 얼마 전에 보고됐는데 약 70% 이상의 암 환자들이 완치시키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은 이제 2018년도니까요. 네. 지금은 아마 이 자료는 수년 후에 나오겠지만 제 생각에는 75, 80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희망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성적은 외국과도 비교해서 아주 아주 좋은 우수한 성적인데요. 네네. 외국이라는 게 뭐 제가 말하는 잘 사는 선진국,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비교해도 네. 그 치료 성적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암종이냐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그 나라보다도 훨씬 더 좋은 암 치료 성적을 기대할 수 있고요. 아마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 국민들의 의식, 그다음에 그 진단법이 많이 발전하면서 조기에 빨리 발견하는 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암들은 잘 치료된다는 건 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요, 예. 그래서 조기암 발견이 늘어서 암 치료 성적이 좋아진 게 하나의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수술, 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같은 암과 싸우는 이런 무기들이 많이 개발됐어요. 네. 그래서 그 자체가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아지게 하는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정말 90%, 100% 암을 치료하는 시대를 기대해 보면서 네. 기대합니다. 야, 우리나라가 뭐 암치료 선진국이라니까 마치 아시안게임에서 막 금메달 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생존율이 늘어나면 완출이 늘어났다는 건데 또 어떤 분들은 재발하고 어떤 분은 완치했다고 하는데 이 암 완치의 기준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암 완치의 기준은 암종별로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통계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러한 통계의 근본은 암을 치료하고 5년 동안 지났을 때 생존한 5년 생존율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흔히 암 환자들이 5년 지나면 완치됐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말은 조금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5년이 지나도 재발하는 분이 있고요. 대장암을 예를 들면 전체 재발하는 환자의 한 5% 미만에서는 5년 이후에 재발합니다. 네네. 그래서 5년 이후 지나서 완치됐다 이 말은 틀렸고요. 이제 재발이 굉장히 적은 시기. 5년 지나면 재발은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네네. 모든 암이 비슷합니다. 5년이 지나면 재발이 굉장히 적어지는 시기로 접어들었으니 1차적으로는 조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한 대로 재발할 수 있고 또 다른 암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예. 5년이 지나도 적어도 연 단위로는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고요. 네. 또 그동안 유지했던 좋은 식습관, 생활 습관, 이거는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5년 생존율이 높아졌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최첨단 치료법이 발견된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암 완치에 도전한다 첨단 암 치료법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자, 암세포만 골라 죽인다. 표적 치료제. 야, 라 교수님 이렇게 딱딱 찍어서 가능한가요, 요즘은? 그렇죠. 우리가 항암 치료한다 그러면 옛날에 이 머리털 다 빠지고 식사도 못 하시고 구토하시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환자 많이 보시잖아요. 그게 다 독성 항암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성 항암제라는 건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분열하는 모든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효과뿐만이 아니고 환자가 못 견디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제 지난 35년뿐만이 아니고 저희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새로운 표적을 찾게 됐습니다. 보니까 정상세포에는 없고 암세포에만 나타나는 특이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걸 저희가 표적 또는 표적인자라고 하고 네. 그러면 그 표적만 없애면 세포가 죽겠죠. 그게 표적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표적들을 계속 찾아내는 노력과 신약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이 암세포만 꼭꼭 골라서 죽인다니까 암 정복 정말 얼마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생존율 100%가 아닌 걸 보니까 이게 모든 암에 적용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렇죠. 표적이 모든 암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폐암, 신장암, 유방암들은 표적이 좀 많은 편이고 위암, 대장암, 우리나라에 많은 암이죠. 이런 경우는 표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없는 암은 이런 표적 치료제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새로운 표적을 찾고 약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고요. 또 하나는 같은 폐암인데도 표적이 있는 종양을 가지신 분이 있고 어떤 환자분은 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할 때 병이 있다 없다도 중요하지만 그 병에서 어떤 표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이 좋다라는 건 효과가 있다는 건 좀 비싸잖아요. 그럼 이제 금방 말씀하신 건 뭐 암치료법이나 항암제 교통에 좀 잘 통한다면 좀 비싼 경우가 많은데 이 표적 치료제도 그러면 좀 비싸지는 않을까 좀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네, 사실은 요즘에 약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항암제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너무 비싸면 가족들이 너무 부담이 가죠. 근데 다행히 상당 부분의 약들은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 적용이 되는 약은 상관이 없는데 최근에 나온 약들은 아직은 많은 환자들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고 연구 중인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들에게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지만 가능하면은 이러한 그 의료비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적게 할 수 있게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들만 치료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